몇 년 전까지만 해도 유효하던 일반적인 원칙이 있었습니다. 즉 큰 주는 살기 좋지만 이미 프로그램이 까다롭고 시간도 오래 걸리는 반면 작은 주는 인프라가 부족하거나 불편하거나 척박하지만 짧은 기간 노력만 하면 영주권을 비교적 쉽게 받을 수 있다는 그런 통념이었죠. 하지만 이제 이런 통념은 완전히 깨졌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방정부에서 PNP, 즉 주정부 이민 인원을 기계적으로 반토막 냈을 때부터 이미 이 통념은 깨진 것이나 다름없었지만요. 이번 주를 기점으로 이제 거의 확실해졌습니다. 이번 주에 캐나다 대서양주 두 곳에서 새로 나온 소식을 자세히 알아보면서 그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죠. 연방이민부에서 2025년 PNP, 즉 주정부 이민 인원 할당 인원을 모든 주에 동등하게 기계적으로 반토막을 내서 많은 주가 자신들이 원하는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는 건 이제 모든 이민자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최근에 올렸던 키아리 영상 2개에서 이 문제를 자세히 다루었으니까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두 영상에서 보시기 바라고요. PNP 반토막 관련 소식이 혹시 생소하신 분이 계시다면요. 내용을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요약해서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RCC, 즉 연방이민부에서 2025년 주별 PNP 할당 인원을 일괄적으로 50% 삭감했습니다. 그 대신에 PNP 반토막에 따라서 줄어든 숫자는 익스프레스 엔트리 CEC를 중심으로 한 In Canada Focus라는 이름의 스트림으로 충당하겠다는 게 IRCC의 계획이었죠. 숫자만 보면요, 이론적으로는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좀 문제가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은 익스프레스 엔트리를 통한 이민자들은 아무래도 온타리오주나 BC주 이런 메이저주에 많기 때문에 작은 주들은 인원 수급에 있어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겁니다. 작은 주들은 이 정책에 당연하지만 크게 반발을 했고요. 특히 주도인 세인트 존스 바깥 지역 병원의 간호사의 90%를 외국인으로 충당하고 있던 뉴펀들랜드 앤 레브라도주가 가장 강력하게 반박을 했습니다. 그동안 PNP 프로그램으로 이 사람들을 유치하던 거였는데요. 이 주는 더 이상은 그럴 수가 없게 되었기 때문이죠. IRCC 마크 밀러 장관은 각 주에서 망명 신청자, 난민 등 휴메니테리안 컨시더레이션을 통해 유입된 이민자들을 수용하려는 의향이 있는 주는 PNP 인원을 재조정해 줄 수 있다고 밝히면서 협상의 문을 열어놓았습니다. 그리고요, 재밌게도 연방정부와의 협상으로 반토막 났던 PNP 할당 인원을 거의 100%로 복원한 최초의 주는 CBC 같은 메이저 언론을 통해서 가장 공공연하게 강렬하게 연방정부를 비판했던 뉴펀들랜드 레브라도 주가 되었습니다. 화면에서 보실 수 있듯이 NL주는요, 이 PNP 이민자 2,050명 그리고 AIP를 통한 이민자 475명까지 합쳐서 총 2,525명의 신규 이민자를 주정부 이민 프로그램으로 받을 수 있게 되었고요. 대신 연방정부의 휴메니테리안 마이그런트를 2년 동안 총 290명 받기로 했습니다. 이 숫자에는 우크라이나나 수단, 홍콩 등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포함이 됩니다. 참고로 휴메니테리안 마이그런트는요, 모국에서 박해, 폭력 등으로 시달리는 사람들을 받아들이기 위한 프로그램으로서 난민과 망명 신청자를 모두 아우르는 엄브렐라 텀, 즉 포괄적인 용어고요. 그동안 퀘벡주와 온타리오주가 이러한 인원의 전체의 90% 이상을 수용하는 아주 균형이 잡히지 않은 상황이라 골치가 아팠습니다. 작년부터 IRCC 마크 밀러 장관은요, 퀘벡주, 온타리오주 이 두 주를 제외한 타주들도 이로 인한 고통을 좀 분담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요. 타주들은 당연하지만 미온적이거나 아니면 대단히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 PNP를 반토막 낸 후에 밀러 장관은 이 휴메니테리언 마이그런트들을 수용할 의사가 있는 주에 PNP 인원을 추가로 할당해 줄 수 있다는 일종의 협상안을 제시를 했고요. PNP 이민자가 절실하게 필요했던 이런 NL주에서 처음으로 이 협상안에 들어가서 체결까지 한 것입니다. 네, 결과적으로요, 이 뉴펀들랜드주는 2025년 2월 현재 유일하게 PNP 할당 인원을 작년과 거의 비슷하게 유지하는 주가 되었고요. 같은 대서양주인 뉴브런즈윅주, 노바스코시아주 등과 비교를 하면은 이 수치 자체는 좀 적죠. 하지만 각 주별로 인구 차이를 감안을 하면 오히려 이 두 주보다 더 많은 PNP 인원을 확보한 셈이 되었습니다. 이 뉴스가 시사하는 바를 몇 가지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 마크 밀러 장관이 실제로 주정부와 협상할 의사가 있고 협상을 하게 된 거를 알게 되었고요. 이 NL주의 협상 결과를 보면 PNP 할당 인원을 작년 인원에 버금갈 정도로 후하게 추가를 해줬어요. 그렇죠? 근데 반면에 이 휴메니테리언 마이그런트 수용 인원은요, 2년 동안 290명밖에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많지 않아요. 적어요. 그렇죠? 올해 절반이 145명을 받는다고 치면요, 올해 NL주가 할당받은 PNP 인원 2,525명에
6%가 채 안 되는 수치입니다. 다른 주들도 이 협상에 동참할지는 두고 볼 일입니다. 이미 난민과 망명 신청자로 골머리를 썩고 있는 온타리오주는 해당이 안 되겠지만요. BC주 같이 다른 큰 주가 혹시 이 협상에 들어가서 PNP 할당 인원을 어느 정도 복구를 하면은 익스프레스 엔트리 선발 인원 수에도 실질적으로 영향이 갈 거거든요. 상대적으로 줄어들겠죠, 그쪽이. 그래서 TNP 할당 인원이 늘어나는 만큼 In Canada Focus, 즉 CEC 인원이 줄어들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NL주가 수용하는 인원수를 보면은 그렇게 비율상으로 봤을 때 부담스러운 수준도 아니죠. 따라서 타주들도 TNP 인원을 복구를 하고 싶다면 동참할 만한 동기부여가 될 텐데, 연방이민부가 다른 주에도 똑같이 5%에서 6% 정도의 비율만 수용하는 쪽으로 협상을 할지는 두고 볼 일일 것 같습니다. 한편 NL주와 함께 대서양주에 속해 있는 뉴브런즈윅주는요, 이번 주 이민 관련 뉴스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한국인 이민자들이 심각한 영향을 받게 되면서 충격에 빠졌는데요. 다음 섹션에서 이 NB주의 소식에 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조금 전 섹션의 그래프에서도 보셨듯이 뉴브런즈윅주는요, 작년 5,500명에서 올해 2,750명으로 PNP 할당 인원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PNP가 반토막남에 따라서 헬스케어 등 중요한 직군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겠다고 이미 최근에 밝힌 바가 있고요. 결국 뉴브런즈윅주는요, 2월 5일 수요일에 반토막난 PNP 할당 인원에 맞춰서 주요 주정부 프로그램을 조정하겠다고 발표했어요. 이거는 뉴브런즈윅주 공식 웹사이트의 공식 발표 뉴스 기사인데요.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750명 중 1,500명은 순수 PNP 프로그램을 뽑고 나머지 1,250명은 AIP를 통해서 뽑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원 제약이 심각하기 때문에요. 이 인원은 NB주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분야인 헬스케어, 교육, 그리고 건설 분야에 집중할 예정이고요. 일부 분야는요, PNP 신청 자체를 못하도록 제한이 있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 부분이 이 뉴스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인데요. 곧 자세히 설명드리죠. 뉴펀들랜드주가 그랬던 것처럼 뉴브런즈윅주 역시 이 뉴스를 통해 PNP 인원 50% 삭감을 모든 주에 일괄적으로 기계적으로 똑같이 적용을 한 연방정부의 이 행보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뉴브런즈윅주는요, 이미 한 달쯤 전에 전체적인 PNP 프로그램 개편을 예고를 했어요. 그리고 대놓고 캐나다의 전체적인 이민 시스템에 변화에 맞추어서 개편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 이게 반토막난 PNP 할당 인원에 관한 이야기라는 게 지금 와서는 정말 명백해졌습니다. NB주는요, 2025년에 가장 중요한 스트림 두 가지인 뉴브런즈윅 익스프레스 엔트리와 뉴브런즈윅 스킬드 워커 스트림에서 특정 직종들의 PNP 점수를 받지 않겠다고 이번 주에 밝혔습니다. 하나하나 다 열거하기엔 시간이 걸리니까요, 좀 크게 분류를 해볼게요. 일단 회계 기술직 및 북키퍼, 행정사무 보조직, 쿡, 그러니까 즉 요리사죠. 그리고 제빵사, 레스토랑 서비스 매니저, 푸드 서비스 슈퍼바이저, 그리고 기타 요식업이나 음료, 주방, 보조직 및 기계 작업을 하는 운영자들, 그리고 기타 고객 응대 직군이 이번에 이 제한이 들어가는 직군에 해당을 합니다. 행정사무 보조직, 고객 응대 직군, 푸드 서비스 매니저나 슈퍼바이저는 특히 남아시아계 이민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군이라 저격한 것을 보입니다. 그리고 쿡이나 제빵사 등은 국적을 불문하고 모든 이민자들이 많이 타는 코스인데요. 한국인 이민자들이 이 부분에서 아주 많은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 지인이나 지인의 지인들도 NB주에서 이쪽 직군에 계신 분들이 있어서 개인적으로도 참 심란한데요. 이걸로 직접 탄을 맞게 된 당사자분들은 얼마나 심란하실지 참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화면에 내용을 잘 보시면요, 유학생들을 위한 스튜던트 커넥션 스트림도 없앤다고 했습니다. 뉴브런즈윅주 내에서 학교를 졸업하고 PGWP 받고 영어 점수 CRB 레벨 7 만들고 1년 풀타임 일하고 연방 익스프레스 엔트리에 자기 프로필만 등록하면은 PNP 인비테이션을 받을 수 있던 참 간단한 프로그램이었는데, 이거를 왜 날려버렸는지는 설명 안 해도 잘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스킬드 워커 쪽에서는 뉴브런즈윅 프라이어리티 오큐페이션스 패스웨이라는 스트림을 신설을 하면서 뉴브런즈윅주에서 최우선으로 삼는 직종들부터 채워넣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타깝지만요, 이번에 TNP 신청 제외 직종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행보가 참 애매하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도 NB주는 이민자가 상당히 필요하기 때문에 NL주처럼 PNP 인원 확보를 위해 연방정부와 협상에 들어갈 수 있지만요, 설령 NL주처럼 인원을 거의 원상복구해서 5,000명대로 돌아온다고 해도 이번에 제외된 직군들을 즉시 구제해줄지는 상당히 의문입니다. 어찌 보면요, 이쪽 직군이 이미 포화 상태라 NB주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좀 줄이는 쪽을 고민했을 수 있는데, 무작정 줄였다가는 비판을 받고 비난을 받고 심하면 시위까지 있을 수도 있는 등 정치적인 어떤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좀 주저하고 있다가 연방정부가 이번에 PNP를 반토막 내는 이번 일을 계기로 줄인 걸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울고 싶은데 연방정부가 뺨을 때려준 격인 거예요. 그리고 그걸 계기로 액션을 취했던 거고요. 만약에 이 직군들이 나중에 구제가 된다면 NB주에서 필요로 하는 직군들을 이미 상당히 확보한 이유가 될 겁니다. 그리고 구제가 된다면 그동안 존버하던 이민자들의 신청이 엄청 몰릴 거고요. 그럼 백로그도 상당히 쌓이겠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타주로 가기에는 이미 많은 주에서 주 정부 이민의 대세가 자기들이 필요로 하는 직군들 그리고 거기에 해당하는 인재들을 우선해서 집중적으로 뽑고 나머지 직군은 좀 뒷전으로 미는 추세가 되어버렸죠. 또한 PNP 인원이 반토막 나는 바람에 이미 자기들 주에 있는 사람들 자리도 부족한데 새로 유입되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자리가 마련될지도 알 수 없는 것이 현재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전 영상에서도 이야기한 부분이지만요. 엔비주는 카타르, 두바이, 필리핀 마닐라 등에서 올해 2월과 3월에 헬스케어와 교육 분야 관련 취업 박람회를 계획하는 등 특정 분야에 크게 투자하는 행보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는 모습을 보면 앞으로도 이쪽에 상당히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상황에 직면한 NB주 이민자분들이 앞으로 어떤 행보를 선택할지는 전적으로 본인의 판단에 달렸지만 가장 바람직하다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방향도 없을 뿐더러 어떤 방향이든 리워드에 비해서 리스크가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건요. 지금 이 상황에서도 한인 고용주를 통해 LMI의 워크퍼밋을 받고 캐나다로 들어오는 경로를 추천하거나 하는 업체들은 다른 사람들의 인생은 안중에도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가 된 것 같습니다. 이미 캐나다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 워크퍼밋을 연장하기 위해서 LMI를 갱신하는 이런 얘기가 아니라요. 지금 현재 한국에 있는 한국인이 캐나다로 이민을 위해서 들어오려는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수수료도 이쪽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몇 배는 더 비싸게 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캐나다에 있는 사람들보다. 그래서 좀 이 어려운 상황으로 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다음 섹션에서는요. PNP랑 사실상 인원 공유가 되고 있는 연방 익스프레스 엔트리 인 캐나다 포커스의 주요 스트림인 CEC의 최근 선발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025년 익스프레스 엔트리 CEC 선발 현황을 보겠습니다. 익스프레스 엔트리 CEC는요. 1월 초에 1350명만 뽑으면서 커트라인이 542점으로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되었었어요. 그런데 1월 하순과 2월 초에는 각각 무려 4000명씩 뽑으면서 점수가 상당히 내려갔습니다. 특히 2월 초에는 521점으로 내려가면서 익스프레스 엔트리를 노리는 이민자들에게 많은 희망을 안겨주고 있죠. 밀러 장관이 예정한 대로 올 봄에 LMIA와 영 프로페셔널 워크퍼밋 소지자에 대한 50점 추가 보너스 점수가 사라지면요. 아마도 이 커트라인 점수도 더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얼마나 떨어질지가 관건이죠. 연방정부에서 PNP가 반토막 난 걸 이 CEC로 충당하는 것은 자명했고 실제로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요. 뉴브런즈윅이나 뉴펀들랜드 앤 레브라도처럼 애틀랜틱 쪽 소규모 주에 익스프레스 엔트리로 선발된 이민자가 얼마나 체류하고 있을지 지금 혹은 타주에서 이렇게 선발된 사람들이 이런 주로 과연 이동을 할지는 상당히 불투명하죠. 별로 낙관적이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상황을 보면 연방정부에서 PNP 쪽은요. 마음대로 관여하기가 좀 어렵죠. 주정부 주관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동안 PNP 쪽에서 이민 관련 불법, 편법, 사기 행위가 많이 발생해 왔죠. 그래서 연방정부에서 어떻게든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50% 삭감은 좀 너무 심할 정도로 크죠. 삭감의 폭이요. 그리고 이 여파로 많은 이민자들이 영향을 받게 되었고요. 그리고 익스프레스 엔트리 CEC 역시 LMI의 편법 그리고 사실상 허위나 다름없는 학위와 해외 경력 조작 등으로 많이 오염이 된 상황인데요. PNP 감축을 CEC로 채우는 것도 뭔가 좀 애매해 보입니다. 특히 LMI의 보너스 점수 50점이 아직 사라지지 않은 상황에 벌써 무려 9,500명을 CEC로 뽑은 것도요. 지금 많은 비판을 받고 있어요. 개인적으로도 왜 이러는지 잘 이해가 안 가기도 합니다. 좀 뒀다가 보너스 점수 삭감해 버리고 본격적으로 뽑아도 되는데 말이죠. 마지막으로 이 전체적인 상황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을 몇 가지 정리해보았습니다. 주정부는요. 앞으로 자신들에게 필요한 직군과 자신들이 원하는 인재에 더욱더 집중하는 쪽으로 갈 겁니다. 이번 뉴브런즈윅주의 행보는 새로운 게 아닙니다. 이미 엘버타주가 작년에 AAIP 프로그램을 완전히 갈아엎으면서 엘버타주가 필요로 하는 직군을 전공으로 해서 엘버타주 소재 학교를 졸업하고 엘버타주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크게 우대를 하고 있고요. BC주나 온타리오주는 애초에 한참 전부터 특정 직군에 유리한 쪽으로 주정부 이민 프로그램을 짜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퀘벡주 역시 이렇게 갈 게 확실해 보입니다. 이러한 방향은요. 앞으로 대세가 될 것이고 이미 대세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소 몇 년 동안은
바뀌지 않을 거고요. 다음, PNP는 하루아침에 확확 바뀌어요. 열려있던 프로그램이 갑자기 이렇게 닫히기도 하고 없던 게 생기기도 하고요. 이건 새로운 소식이 아닙니다. 항상 그래왔어요. 그리고 주정부 이민의 리스크 중에 가장 큰 축에 속하기도 하고요. 이러한 현상이요. 그래서 미래의 캐나다 이민을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이 점을 항상 숙지하고 명심하셔야 합니다. 지금 당장 어떤 프로그램이 열려있고 업체에서 이 프로그램으로 가면 확실히 된다고 주장을 해도 그게 언제 하루아침에 바뀔지 모른다는 뜻입니다. 이민에서 플랜 B가 항상 중요한 이유인데요. 주정부 이민에서는 더더욱 중요할 겁니다. 다음,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이제 캐나다 이민에 대한 기존의 통념은 아예 버려야 합니다. 영상 도입부에서 언급한 얘기로 돌아온 건데요. 이전에는 큰 주는 살기 편하고 좋지만 이민 프로그램이 까다로워서 준비해야 할 것도 많고 시간도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는 반면에 작은 주는요, 인프라가 부족하거나 불편하거나 조금 척박한 면이 있지만 진입 장벽이 낮고 요건이 심플한 이민 프로그램이 많기 때문에 짧은 기간 동안 좀 고생을 하고 노력을 하면은 영주권을 비교적 쉽게 받을 수 있다는 것이 통념이었고 실제로도 그래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통념은 깨졌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그 생각 버리셔야 합니다. 이젠 주정부에서도 진입 장벽이 낮은 프로그램들은 축소하는 쪽으로 가고 있고, 반면 진입 장벽이 비교적 높지만 주정부에서 필요로 하는 직군과 인재들에 집중을 하고 이들을 우대하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이런 직군에 속한 인재들은요, 익스프레스 엔트리, 즉 연방 프로그램 쪽에서도 더 기회가 많습니다. 즉 앞으로는 전공과 직종을 잘 고르고 해당 방면으로 올인해서 스펙을 확실히 만들어야 하고요. 그리고 언어도 확실히 만들어야 합니다. 인도, 필리핀 등 캐나다로 유입되는 이민자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들의 이민자들은 영어나 불어, 특히 영어죠 사실, 상당한 수준의 언어 실력을 이미 갖춘 사람들이 많고요. 국적과 상관없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정해진 프로그램에서 경쟁을 한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랑 경쟁을 하려면 최소한 이 사람들에 상응하는 영어 실력을 갖추어야지 승산이 있다는 거죠. 결론은요, 이젠 단순히 물리적인 시간과 노동력을 투자하는 것만으로는 영주권을 받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최소한 이전보다는 훨씬 어려워졌다는 뜻입니다. 부족 직군에 해당하는 학력, 경력, 그리고 언어 실력을 갖추어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데, 반대로 이걸 모두 갖춘다면요, 이전보다도 더 영주권 취득이 쉬워질 수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연방 그리고 주정부 할 거 없이 모두 우대를 하고 집중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론적으로 그럴듯해 보이고 쉬워 보이는 프로그램을 찾았다가는 낭패에 빠지기 십상일 겁니다. 캐나다뿐만이 아니라 이민을 알아볼 때는 항상 뭔가 희망적이에요. 사람이 이민을 가기만 하면 다 잘 될 거야. 이 프로그램은 정말 내가 도전할 만해. 가서 노력만 하면 잘 될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민에 내재해 있는 리스크를 잘 인식하지 못하거나 알면서도 그냥 이렇게 대충 보고 넘어가는, 심지어는 무시할 때가 많고요. 업체들은 사람들의 이러한 경향을요, 집중해서 공략을 합니다. 캐나다 내부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정세가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이 상황에서는 귀를 솔깃하게 하는 루머나 아니면 개인적인 주장, 이런 것과 가치 있고 객관적인 정보를 구별하지 않을 능력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기 객관화가 중요하고요.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명확히 구분을 하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내가 도전할 수 있는 이민 행선지와 프로그램을 결정하셔야 할 겁니다. PRE 채널은요, 여러분의 경로를 정해둘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정답을 드릴 수도 없고요. 하지만 항상 그래왔듯이 가치 있고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여러분께서 이러한 정보를 토대로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판단하시라고 수시로 잔소리를 하고 리마인드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시청자 여러분 모두 앞으로 좋은 쪽으로 일이 잘 풀리시기를 기원을 하고 제 부족한 능력으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